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치료 학회가 중앙대학교에서 있다고 해가지고 참석하러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치료 학회에 가입해가지고 이야기치료사 자격증을 좀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가보시죠. 좋네. 가보겠습니다. 뿅. 이야기 속으로. 네, 아까 아침에 이야기 치료학회 듣는다고 했는데 지금 1시에 시작해서 7시가 좀 넘어서 끝났습니다. 거의 6시간 동안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있었던 교육 소감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집에 가서 정리하는 영상을 추가로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밝을 때 와서 어두워져 버렸네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치료 학회를 잘 수강하고요. 충계 학술대였는데 4년 만에 오프라인 행사였다고 합니다. 이 행사를 잘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마치고 나서 이제 저는 회비를 내고 이제 정회원이 돼서 총회가 있었어서 총회를 참석했고, 총회에 이어서 기초 워크숍이라고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듣고 왔습니다. 마치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따는 것처럼 시험과 그 다음에 자기가 만난 이제 이야기 치료 기법으로 상담한 사례 3사례에 대해서 20시간 이상 개입한 그런 확인 서류를 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의료사회복지사 수련을 받게 되면은 1년간의 수련 과정을 증빙하는 차원에서 15사례 그리고 1개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개입한 거를 이제 적어서 내야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요약본과 한 사례는 상담을 쭉 진행했던 이제 추거록이라고 해서 상담 회기를 거의 세세하게 다 기록한 부분이겠죠. 이런 것들도 내야 되고, 또 슈퍼비전을 받았다는 그런 피드백 받은 그런 서류들도 내야 되고요. 되게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영팀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이런 우리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로 치면은 이제 지회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지회나 연구회 이런 반영팀이 있어서 그 반영팀에 참석을 해서 본인이 한 그런 개입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다른 학회원들께서 하신 것도 듣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마치 저희가 이제 대한의료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하는 추계 심포지엄 듣고 이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교육 활동들에 대한 것들 이런 걸 다 충족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고 개입하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어설피 알고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되게 철저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민간 자격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자격이더라고요. 자격 이름은 내러티브 상담사라는 자격이고 2급, 1급 전문가 과정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과정까지 가려면은 이제 최소 5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치료를 저희 그 성대에서 이번 학기 개설한다고 해가지고 그 수업을 잘 듣기 위해서 동계 기초 교육을 이제 방학 때 40시간을 이제 듣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이제 스타트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40시간을 일단 기초적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번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번 도전해봐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시험까지는 어떻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당장은.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실천 활동, 새 사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치료 기법으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대상자를 구하는 거, 이 과정 자체가 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고 싶은데 한번 이제 올해가 되든 뭐 내년이 되든 일단 올해는 시험까지는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시험은 이제 2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시험은 최소한은 보고 그다음에 반영팀에 이제 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의료사회복사로 활동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어떤 상담에 대한 자격증을 어떤 걸 따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많이 좀 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명상, 마음생기 명상에 대해서도 이제 좀 따라다니면서 자격증은 없지만 이제 배우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러티브 상담사에 대한 자격을 알게 됐고, 또 주변에 이제 의료사회복사 동료분들 중에서 수년 전부터 이 교육과정을 듣는다라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제 스스로가 이거를 어떻게 배워봐야지라고 알아보지는 않았었다가 최근에 연이 닿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상당히 재밌는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의료사회복지사도 실질적인 어떤 의료비 지원이나 돌봄 자원 연결이나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 개입을 많이 하긴 하지만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전문성이 있으면 확실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데 이제 상담마다 철학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 이야기 치료 기법으로 항상 상담을 당연히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 한 2가지 정도의 어떤 상담 철학적인 어떤 베이스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따라 더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야기 치료 이 자격 따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계속 도전을 좀 해보게 될 텐데 이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추후에 이 도전 과정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좀 간간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쉽지가 않네요. 갈수록 배우고 도전하는 것들의 어떤 단계가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제 1급이나 전문가 과정 이런 분들은 슈퍼비전을 주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한국이야기치료학회 이름이 이제 그 총회에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뀌게 된 이름은 나중에 홈페이지에서 아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의료사회복사 분들 중에서도 이제 1급이 있으신 분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그 분들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뭐 올해 당장 따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한번 좀 도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상담적인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질적 연구를 많이 하니까 질적 방문론으로 인터뷰를 이제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내담자의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이제 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기법들이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연구자로서도 그렇고 의료사회복사는 실천가로서도 그렇고 이거는 제 하나 패치를 좀 하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상담 자격이나 공부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제 막 입문하는 단계라서 뭐 조언을 깊이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제 이야기 치료를 이제 픽하게 됐다라는 거 이제 공유 좀 드리고요.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교육과정도 열심히 잘 배워서 여러분들께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한번 정보 공유 차원에서 또 유튜브에서 찾아뵈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날 지쳐가지고 바로 찍지는 못했고요. 잘 푹 쉬고 이제 다음날 일요일날 이렇게 이번에 교육 다녀온 리뷰를 찍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야기 치료라는 부분들을 처음 들으셨던 분들께는 의료사회복지사에 있어서 뭐 필수 과정은 아니지만 어떤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은 될 수는 있을 거고 다만 학생들은 이제 이렇게
교육을 듣고 시험까지 보실 수는 있겠지만 이 사례를 직접 만나는 이런 과정들, 기관 개입한 기관의 어떤 그 직인 같은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전문 분야에 있는 저도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인 만큼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더 쉽지 않으실 수는 있겠지만 기초적인 지식을 쌓으시는 데는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한번 공유 드려 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